오늘 그게 숙제 다 했어? 지효이는 뭐 채우라고 했어요. 어? 예. 진짜 못했어요. 이거 어디다 보내? 질문하지 마라. 한적방 알려주세요. 저녁에 숙제. 자, 답 맞추면서 선생님 숙제 검사할 테니까 교재 좀 꺼내놓고요. 나이스. 조용히 해. 뭘 나이스야. 맞아서 나이스. 조용히 해. 저기서 이거 토끼 시험이야. 문화만 하고. 나머지. 한번 다. 문법 다 했어? 오씨. 예. 했어 안 했어? 잘했어. 예. 이거 쌍가네 거 대신 쌍가네 쌍가네 이거 대신 기다려주세요. 이거 맞나? 맞나? 내 7번 거 XO 이거 아니야? 니은기요 안 쳤어. 기억나는 거야? 어? 니은기요 니은기요
여기야. 조용히라. 니는 엑스. 여기 다 왜 안 줬지? 해야지 그래도. 너가 틀리면 해야지. 이거 아니야. 니는 이게 근데 왜 니? 바다가 열이 나 이거 그냥 뜯었고. 저는 근데 그것만 얘기했어요. 쌤이 박스 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박스 치는 거. 그건 얘기했어요. 자 이번엔 예스 보면서 다시 봐. 빈칸. 네. 나 이거 별 거였는데. 이렇게 사람 맞아. 사고 말했어. 아 조용해라. 조용해. 뭐 몇 번이나 얘기하니 너는 초등학생도 아니고. 읽는 거 못해서. 나뭐 없어? 알고 있어요. 그 명제 판단. 영재 판단이 했어? 그 빈칸을 썼다는 읽는 걸 열심히 했어요. 하고 다시 해서 아 이거는 좀 아닌데. 여기도 안 하시는 건 건가? 같아. 하고 싶어. 선생님 좀 내리니까. 아 근데 나쁘지. 이게 누구야? 잠깐만. 열심히 82였는데 업이 두 개. 업이 두 개 주면 2.4인가? 그런 거. 좀 뭐야? 그렇게 잘했지? 이거 꺼내놔. 잘했어 그때? 신났다. 몇 점? 연기는 느꼈습니다. 너는 되게 이거 안 채웠네. 저는 이거 했어요. 이거 했어. 아니 이거 딴 거구나. 난 두 번째 거. 같이 해놨어. 가있어? 그러니까. 영상 보면 그러니? 내가 뒷락 먼저 끝난 거야. 조용해. 아무나 하는 게 지금 친구들 자 위에다가 지금 점수 다 써서 걷도록 할게요. 이름하고 점수는 다 써. 이름도 써야 돼. 이름 까먹지 말고. 점으로 쉽게 나온 점수 아니야? 점수를 예매하는 자 여러분 여기 이거 쫓기 시험이니까 뭐 모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 체크해갖고 이제 알 수 있는 이렇게 점수에 크게 연연하지 말고요. 이런 거 비문학이나 이제 다른 거 문학이나 이런 거 좀 잘 풀 생각을 하고. 자 그다음에 숙제는 선생님이 다 그 빈칸 넣는 거하고 다 해오라고 그랬잖아. 오케이? 숙제 안 하면은 오늘 한 거는 다 보고를 갖다 일단은 집에 하고 강력하게 여러분들 숙제를 할 수 있도록 나도 얘기하겠지만 너희 부모님한테도 다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숙제는 반에 빈칸 넣는 거 꼼꼼하게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돼. 근데 문법 빈칸이 너무
그럼 뭐 할 수 있는 정도 하고 틀려도 되니까 그냥 하는 거죠, 여러분들. 틀려도 되니까. 오케이? 그냥 틀린 답을 써 놓더라도 하는 거지. 자, 왜 그러냐면 이제 이 부분을 갖다 볼 건데 이제 전형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수준으로 나온다라는 걸 알아야 돼. 오케이? 여러분들이 뭐라 그럴까? 나는 아직 중학교 2학년이고 뭐 이거는 이제 너무 어려운 거고 먼 훗날의 일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전형적으로 비문학은 이렇게 낸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이제 경제학을 전공을 했는데 이거는 최소 대학교 1학년 또는 2학년 수준의 글입니다. 이해도 잘 안 될 거고 잘 모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꼭 다 알아야 될 거는 이제 이거죠. 비문학이라는 거는 국어의 영역을 넘어선 겁니다. 국어의 영역을 넘어서서 어디로 가느냐? 이제 뭐 좀 단순하게 말하면 수학의 영역으로 간 거죠. 수학 능력 평가 시험의 그 수학 공부를 갖다가 자기가 얼마 할 수 있는가. 조금 더 깊게 얘기하면 좀 학문의 영역으로 가는 거야. 오케이? 이게 고등학교 수준의 그런 내용이 아니라 좀 대학교 수준의 내용을 갖다가 내면서 특히 여러분들이 모르는 걸 내. 모르는 걸 내는 게 한 개만 내는, 한두 가지만 내는 게 아니야. 모르는 걸 와장창 압축해갖고 딱 내고 여러분 그거를 갖다가 짧은 시간에 공부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느냐. 그러니까 5분에서 8분 사이에 공부를 하는 거죠. 습득을 해야 돼. 5분에서 8분 사이에 모르는 내용을. 그래서 문제를 갖다 푸는 그런 식의 어떤 시험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선생님 보기에는 이제 국어의 영역을 약간 넘어선 수학 또는 학문의 영역으로 좀 봐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독해 능력이 있어야 되겠지만 뭐라 그럴까? 이런 지문이 나올 때마다 좀 공부를 해놔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비문학은 크게 3개 계열로 나오죠. 하나가 뭐니? 인문 영역, 또 하나가 사회 영역, 또 하나가 과학 기술 영역이죠. 이렇게 나오는데 사회 영역에서 많이 나오는 경제나 법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뭐 암묵적 비용, 기회 비용, 뭐 한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념을 어느 정도 알아야지 이 문제를 갖다 풀 수 있는 거지. 안 그러면 풀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간단하게 선생님 다 해줄 수는 없어.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다 해줄 수는 없지만 지금 선생님 한 말을 잘 듣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도 그렇게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단락에서는 전번에 어느 정도 좀 이거는 했죠. 그쵸? 해서 여기서 이제 합리적 선택, 그 다음에 순편익이 가장 큰 태안을 선택해야 된다. 왜? 여기서 핵심적인 게 뭐야? 합리적 선택하고 이제 비용입니다. 비용 편익 뭐 이런 정보인데 합리적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니? 순편익. 여기 순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알아둬야 돼요. 순수한 거야. 순수한. 그래서 영어로 하면 이제 넷인데 넷이라고 해서 그걸 갖다가 영어를 갖다 번역했을 때 순편익이라고 하는데 어떤 비용이라든가 안 좋은 것들을 빼고 순수하게 엮는 것들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순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들 각종 통계에 많이 씁니다. 순이혼율, 뭐 순혼인율 이렇게 해갖고 좀 약간의 좀 복잡한 과정이 있어갖고 이렇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순편익이 가장 하고 순편익을 갖다 어떻게 계산하는 거니? 편익과 비용을 있을 때 이제 비용을 빼가지고 나오는 이제 편익 이렇게 이제 돼야 되겠죠. 자, 편익이라는 것은 어떤 이득이다. 그러니까 편익이라는 거는 단어도 많이 알아요. 베네핏이라고 역시 계속 많이 쓰이는 거고 편익은 편리한 거나 또는 이익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가 어떤 제품을 샀을 때 뭔가 좋은 거 있죠. 그런 걸 효용이라고 하지만 좀 편리한 거다. 나에게 이익이 된다. 그래서 편익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씁니다. 비용은 다 알죠? 나오는 거. 근데 비용 중에서 또 보는 거니? 이 암묵적 비용. 이거 엄청 중요하죠. 암묵적 비용. 이게 있기 때문에 경제학에서 말하는 뭐가 되는 거니? 기회비용이 되고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딱 얘기해 놓고서 나서 문제를 갖다 냅니다. 오케이? 문제 풀 때 암묵적 비용을 갖다가 잘 설명을 갖다 해줄 테니까. 그래서 비용이라는 것은 명시적 비용이 있고 그 다음에 암묵적 비용이 있다. 이 명시적 비용은 직접적으로 돈을 나가기 때문에 회계 비용이라고도 얘기합니다. 회계 우리가 숫자로 카운팅을 할 수 있는 걸 갖다가 회계라고 하죠. 회계 비용이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빵을 갖다 사 먹었는데 빵 하나가 1,000원이야. 그럼 거기서 비용이 들어가는 게 뭐가 되겠니? 1,000원. 그게 무슨 비용이야? 명시적 비용이고 회계 비용입니다. 그럼 선생님 빵 하나 사 먹는데 뭐 1,000원만 있으면 되지 무슨 또 비용이 드나요? 아니야. 경제학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고 더 심도 있게 나가는데 그게 바로 암묵적 비용입니다. 그걸 갖다 다른 거를 갖다 포기했을 때 얻는 어떤 베네핏, 편익 이런 걸 갖다가 또 생각을 갖다 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게 좀 어렵죠.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야. 문제 풀면서 선생님이 해줄게요. 암묵적 비용.
자, 그래서 XOX 이렇게 나오고, 자, 두 번째. 자, 순편익은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이 같을 때 가장 커지는데, 이것도 어렵죠. 이것도 도대체 뭔 소리냐?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 같을 때 왜 순편익이 가장 커지느냐라고 해서 모르는 정보를 가는데, 이거는 이제 한 단위 더 이렇게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넘어가지만 여기서 꼭 알아야 되는 건 일단 한계라는 건 알아야 됩니다. 한계. 한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영어에서 온 거야, 이거. 영어를 갖다가 이제 번역을 했는데 누가 번역을 했냐면 이제 일본 애들이 번역합니다. 일본 애들이 번역한 걸 우리나라들이 받아서 쓰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상한 단어가 이제 많아 나오는데 좀 이해도 안 돼요. 그냥 암기를 해야 됩니다. 오케이? 한계라는 것은 이제 마지널이라고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마지널이라고 했을 때 영어 단어 뜻과는 전혀 다른 한 단위 더 증가했을 때 얻게 되는 걸 갖다가 한계라고 합니다. 한계. 오케이? 이것은 한 단위 더 증가라는 거야. 됐니? 그래서 한계 편익이라는 것은 한 단위 더 증가했을 때 얻게 되는 어떤 편익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 우리가 빵을 갖다가 1,000원 주고 샀는데 예를 들어서 한 개 먹었을 때는 우리가 만족감 같은 것도 솔직히 계산을 하는데 주관적인 어떤 감정이기 때문에 경제학적인 거는 어울리지 않죠. 그래서 다 돈으로 환산합니다. 다 숫자로 환산해. 경제학은 숫자로 환산해야지 비교가 되고 뭐가 되기 때문에 한 개의 어떤 효용을 갖다가 또는 편익을 갖다가 1,500원이라고 하자. 사 먹을 만 하겠죠. 1,000원 가지고 1,500원의 이득을 얻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니? 순편익은 얼마가 되는 거니? 500이 되겠죠? 그렇죠? 1,000원 나가고 1,500을 얻었으니까 순편익은 500이 됩니다. 자, 그래서 0에서 하나 증가했을 때 1,500 정도의 어떤 편익이 났죠. 그게 뭐니? 한계 편익이 되는 거야. 한계 편익. 자, 근데 이제 1,000원을 더 써가지고 두 개를 사 먹었어. 오케이? 두 개를 사 먹었는데 하나당 편익이 어떻게 되니? 1,300원으로 이제 줄어들었다. 오케이? 그렇게 되면 마지널 편익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니? 여기서 300이 이제 되는 거야. 500에서 들어서 300 정도가 1,500인데 한계 편익은 한 단위 더 증가했을 때는 1,500인데 두 개 먹을 때 1,400이니까 한계 편익은 1,300으로 줄어들게 돼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법칙이 하나가 있는데 한계 편익이 점점 증가하겠니 감소하겠니? 보통은 감소합니다. 한 단위 더 이렇게 증가해서 먹었을 때 빵을 갖다 3개 먹었을 때는 한 1,200원으로 줄어들 수 있고 또 4개 먹었을 때는 1,100원으로 줄어들 수 있고 아주 50개 먹었다라고 했으면 어떻게 될까? 50개 먹으면 이 한계 편익이 더 줄거나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겠죠. 왜? 배가 너무 부르니까 고통스러울 수 있잖아. 그렇죠? 그렇게 되면 한계 편익이 어떻게 되는 거니? 마이너스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한 단위 이렇게 증가했을 때. 그래서 이 한계 편익도 여러분들이 꼭 한계라는 단어를 알아야 돼. 한계 비용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한 단위 더 생산했을 때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는 비용라고 했을 때 한계 비용이 됩니다. 자, 이게 같아졌을 때 커진다. 그래서 한계 편익은 추가로 발생하는 편익이며 비용이다라고 하면서 쭉 설명을 갖다 간단하게 이렇게 해놓고 예를 들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니?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거죠. 이해해라. 오케이? 교수님의 어떤 명령이죠. 그래서 이건 이해되는 거구나. 불편한 게 더 사실 고민하는 한계 편익은 불편한 게 더 하나 추가로 얻는 만족감이며 한계 비용은 불편한 게 더 추가로 드는 어떤 비용이야. 됐어? 자, 그럼 여기서만 봤을 때 우리 한계 비용은 그냥 불편한 게를 더 사기 추가로 드는 비용이니까 우리가 보통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니? 그냥 시장 가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볼펜이 1,000원이야. 그럼 한 단위 더 사는데 어떻게 돼? 1,000원의 어떤 비용을 들고 또 하나 더 사면 또 1,000원의 비용. 또 사면 1,000원. 이건 변함이 없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조건이 있겠지만 근데 한계 편익은 볼펜이 하나 있을 때는 것 같고 잘 써서 편익이 크겠지만 2개, 3개, 4개, 5개, 6개 들어나면 그 하나 더 얻었을 때 편익이 별로 없겠죠. 왜? 볼펜이 다른 종류면 모르겠지만 같은 종류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니까 나머지 4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개를 사도 뭐 이렇게 편익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판단을 갖다 하는 거죠. 자, 2번에서 정답은 XOX. 빨리 넘어가자. 당연히 이건 커진다. 이건 한계 비용이 아니라 한계 편익. 어려운 거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했으면 좋겠는데 기업의 생산에 대한 거로 더 이제 깊이 있게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는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을 고려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하고 좀 연결되겠죠. 순편익은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이 같을 때 가장 커진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니? 똑같이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같아질 때 되게
이윤이 가장 극대화되겠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갑자기 또 뭐하는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우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오케이? 경제학자가 좀 이상적으로 보는 시장이 있습니다. 경제학자가 모델 설명을 위해 이상적으로 상정한 또는 여러분들 가정한 이렇게 써도 괜찮아. 가정한 시장. 자세한 내용은 좀 이제 배우도록 하고요. 그냥 시장이 아니라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해서 무수히 많은 소비자와 무수히 많은 생산자가 정해진 어떤 하나의 어떤 퀄리티의 제품으로서 정해진 가격으로 생산하고 소비하는 그런 어떤 시장을 갖다가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보면 빵도 다 제품의 퀄리티가 다 다르죠.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경제학적인 어떤 의미를 갖다 뽑아내기 위해서 그냥 동일한 종류의 어떤 빵이다. 이렇게 이제 상정을 하고 경제학적인 의미를 갖다 뽑아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거 상품의 시장 가격 그 자체가 한계 수입이 된다. 요거 이해되니? 요거 정도 이제 이해해야 되는 거죠. 아까 전에 우리가 볼펜 살 때 한계 비용 얘기했잖아. 근데 한계 수입이 어떻게 되는 거야?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가격이 정해져 있고 그 가격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 거니? 수입이 얻어지니까. 빵을 하나 팔면 얼마 벌어? 1,000원. 2개 팔아도 1,000원. 3개 팔아도 하나당 1,000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한 단위 증가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야? 얻어들이는 어떤 그 한계 수입이 이제 동일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가격과 이제 일치하게 된다. 한계 수입이라고 했는데 이 수입도 여러분들 이 정도는 좀 알아야 되죠. 수입이 이제 익스포트, 임포트 하는 그 수입이 아니라 우리가 벌어들이는 돈의 액수를 갖다 수입이라고 하죠. 오케이? 여러분들이 월 수입이 얼마다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자, 그래서 뭐 상품이 뭐 동질적이고 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쭉 나옵니다. 오케이. 이렇게 추가적인 정보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니까. 자, 세 번째 단락에서 정답은 XXO 이렇게. 자, 기업은 한계 비용과 한계 편익. 한계 편익은 아니죠. 한계 편익은 뭐만 누르는 게 있니? 소비자. 요거 알겠니? 왜? 편익이라는 게 뭐야? 편리하고 이익이기 때문에 기업은 가지가 아니고 물건을 갖다 소비하는 소비자만 있는 거야. 기업은 한계 편익 대신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한계 수입. 돈을 벌잖아. 그쵸? 제품을 쓸 때 편익이 나오는 거고 기업은 돈을 벌어들이기 때문에 수입으로 가는 겁니다. 편익은 소비자만 있어. 자, 그 다음에 이건 있다가 아니라 없다. 이렇게 보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요런 것들 생산을 계속할 때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이런 것들 이제 여기서는 안 중요하지만 이거 꽤 중요하죠. 반드시 알아야 되는 스킬이죠. 비문학에서 위에 있는 그러니까 앞단락이죠. 1, 2, 3단락에 있는 정보를 갖다 뒷단락에다 내면서 헷갈리게 만드는 거. 그래서 이렇게 살짝 가정하듯이 오케이? 이렇게 정보가 이렇게 중요한 메인 어떤 그 주제가 아니라 격가지로 딱 넣어가지고 헷갈리게 만드는 거. 이런 정보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한계 비용이 한계 수입보다 한 단위 더 줄일 때, 한계 비용이 한계 수입보다 큰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이윤 극대화가 아닌 지점이죠. 왜?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일치를 갖다 해야 되는 거니까. 그때는 한 단위 더 줄일 때 그리고 추가되는 전략 비용으로 이윤을 갖다 증가시킬 수 있다. 요거는 이제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건데, 이것도 솔직히 여러분들 잘 그렇게 이해는 안 될 거예요. 그냥 한계 비용, 한계 수입 막 처음 나와가지고 잘 모르기 때문에 잘 이해는 안 될 거고, 한계 비용이라는 게 왜 또 점점 생산마다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이런 것도 좀 여러분들 잘 모를 테고, 그렇기 때문에 잘 안 되지만 하여튼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건 뭐야? 비용이 조금 많이 나가니까 어떻게 돼? 비용을 좀 줄여야 되겠구나. 이 정도 생각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머릿속에 좀 외워둬야 됩니다. 정답은 둘 다 동그라미. 자, 여기까지만 했으면 또 좋겠는데 더 계속 내죠. 계속 내는 거야. 여러분들 머릿속 터지라고 계속 정보 냅니다. 자, 근데 이제 또 뭐까지 얘기했냐면 이윤이 남는 것이 아니라 손실을, 아니 아까 전에 한계 비용과 한계 편익이 되면 이윤이 극대화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또 왜 손실을 볼 수 있냐 이 얘기를 갖다 또 얘기하는데,
또 이제 더 어렵게 내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또 그는 이윤 극대화 지점이고 좀 어렵지만 이 기업이 또 손해를 볼 때는 평균 비용이라는 걸 또 고려를 해야 됩니다. 평균 비용보다 만약에 되게 높은 가격으로 팔면 다행이지만 평균 비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팔면은 손해가 되고 그럼 왜 또 평균 비용 여러분들 엄청 더 복잡하지만 일단은 좀 이렇게 정보가 되게 많이 있구나 여러분들 좀 힘들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일단 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평균 비용이다. 평균 비용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겠죠. 평균이라는 개념을 아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여기 이제 설명도 나오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총 비용에서 뭘 나눠주겠니? 상품 수를 갖다 나눠주면 바로 평균 비용이 나오겠죠. 그렇죠? 전체 비용이 뭐 100억인데 제품 수가 100개다. 그러면 한 개당 비용은 1억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당연한 거겠지만 그 평균 비용보다 높게 팔아야지 수익이 나는 거지 그거보다 낮게 뭐 9천만 원, 8천만 원 팔면 손해가 안 나오겠죠. 오케이? 중요한 거는 뭐야? 여기서 평균 비용 나왔으니까 그건 또 다른 거구나. 한계 비용하고 한계 편익하고 평균 비용은 좀 다르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받아들이고 넘어가야 됩니다. 진짜 징하다 이거. 야, 근데 이게 현실이야. 어쩔 수 없습니다. 수능 다 이렇게 나와. 여기까지 했으면 좋겠지만 또 뭐니? 총 비용을 갖다가 고정 비용하고 그럼 고정 비용은 또 뭐고 가변 비용은 뭐냐? 그러니까 요게 선생님 기억으로는 한 경제 원론에서 배우면 한 2달 정도 배우는 거를 압축시켜 놓은 거야. 오케이? 2달 배우는 걸 압축시켜 놓은 건데, 자, 고정 비용은 고정된 비용이고, 가변 비용은 물건을 갖다 생산했을 때 변화할 수 있는 비용인데, 여기 설명이 이 정도로 좀 나와 있죠. 한계 비용은 가변 비용에 영향을 받는 것과 달리 평균 비용은 고정 비용과 가변 비용에 모두 영향을 받는다. 이것도 이제 어렵죠. 한계 비용은 가변 비용에만. 왜? 한 단위씩 올라갈 때 되기 때문에. 근데 솔직히 이해를 잘 할지는 모르겠네. 자, 그래서 고정 비용은 말 그대로 어떻게 되는 거니? 고정된 비용이야. 그래서 임대료 같은 거라든가 월세라든가 생산에 상관없이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딱 고정된 우리가 매달 얼마씩 의무적 강제적으로 좀 지출해야 되는 가변 비용은 생산에 따라서 좀 바뀌어지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떤 재료비라든가 어떤 뭐 보수라든가 아니면 포장비라든가 물건 한 단위마다 달라지는 게 가변 비용. 그 다음에 물건 한 단위마다 달라지지 않고 어느 정도 정해진 픽스된 그런 비용을 갖다가 고정 비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정답은 동그라미 X, X 동그라미. 자, 평균 비용은 요거는 이제 바꿔서 바뀌었죠? 총 비용을 갖다 어떻게 되는 거니? 생산량으로 나눠진 거고. 자, 한계 비용과 평균 비용은 요거는 한계 비용은 여기 해당되지 않고 이것만 해당되는 거고. 나머지는 다 동그라미. 이거 찾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업이 손실이 발생하는 거는 어떻게 될 거 알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자, 총 비용을 전부해서 하는 언제 가는 완전 경쟁 시장이 있다라고 보자. 이건 그렇구나. 총 비용을 전부해서 하는 거 넘어가고. 자, 그다음에 계속 보면 평균 비용은 최저점에 미치지 못하면 손실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것이다. 평균 비용 곡선 최저점에 미치지 못한다면 좀 어렵게 얘기했지만 뭐야? 평균 비용보다 가격이 낮게 되면은 손실이 난다. 이 얘기를 갖다가 써놓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니? 총 비용을 전부 회수하여 손실 발생을 막는 것이 합리적 결정일 수 있다. 합리적 결정 나오니까 이게 중요하다고 일단 별표 쳐야 될 거고. 물건을 갖다 생산하기보다는 스탑하고 최대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갖고 있던 어떤 비용을 전부 회수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오케이. 나머지는 뭐 별거 없고요. 그래서 평균 비용이 중요하고 한계 비용과 더불어서 뭐가 중요하냐? 여기까지. 한계 비용은 평균 비용하고 더불어서 두 가지가 둘 다 중요하다라는 게 맨 마지막에 이렇게 나왔고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여기 정답은 XO, X. 자, 미친다면이 아니라 미치지 못한다면 이렇게 써야 되고, 생산 중단을 한계 비용하는 게 아니라 무슨 비용이니? 평균 비용을 활용한다. 이렇게.
마지막은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 그냥 자 합리적 선택 마지막 또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 번 정도 읽어봤을 때 여기 또 나오잖아. 그러니까 합리적 선택이 되게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특히 기업에서 기업은 뭐야? 되게 중요하구나. 기업이 되게 중요하다. 그 얘기를 갖다 해놓은 거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동그라미 XO. 자 이거는 되게 이상한데 이해한다라는 건 이해하게 된다라고 봐야죠. 이해한다가 아니라 이해하게 된다. 살펴보기 위해서는 문장 자체가 이상해. 살펴보면 하여튼 1번은 이렇게 선택지가 나올 리가 없습니다. 수능이라든가 뭐 모의고사에서 좀 이상한 문장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거고. 자 답을 보면 1번에 정답 몇 번이니? 4번입니다. 4번. 오케이.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여기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면서, 그쵸? 생성할 기업의 의사결정. 생산과 관련된 기업의 의사결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합리적 선택 계속 나오고 있고요. 생산과 관련된 기업의 의사결정에서 뭐 한계 비용하고 평균 비용하고 등등등등 얘기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제 설명하고 있죠. 언제까지 얼마만큼 생산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것도 좀 다 알기 때문에 여기서 확실하게 봐야 돼 단어. 자 여기서 평가가 좀 X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사회적 책임 중요합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거 뭐 하는 거니? 환경보호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피해자 보호. 이런 것들이 사회적 책임이야. 자, 그 다음에 경제 주체도 알아둬야 됩니다. 경제 주체. 경제를 수행하는 각각 주체. 뭐가 있냐면, 가계, 기업, 정부. 이렇게 이런 뭐 단위 같은 게 있구나. 라고 생각해야 돼. 가계, 기업, 정부. 나중에 이제 복잡하게 보면 해외. 이런 것도 나옵니다. 오케이, 요 정도로. 이렇게 좀 챙겨두고, 요건 앞에서 내용 했으니까 요거는 좀 패스할게. 채우는 게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자, 2번.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몇 번이니? 3번입니다. 3번. 자, 임대료는 아까 전에 얘기했죠. 임대료는 한계 비용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뭐야? 고정 비용하고 연관된 거죠. 이게 뭐 영향을 준다 안 준다를 따져서 임대료하고 한계 비용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요게 한계 비용에 빼서 X 이렇게 하고 답을 갖다가 골라야 됩니다. 오케이? 나머지는 다 맞고. 자, 나중에 질문을 좀 받을 테니까 일단은 이렇게 OX, OOX. 자, 이해 안 가거나 틀린 거는 좀 체크를 해도. 자, 그 다음에 3번. 기억이 뭐냐면, 평균 비용에 관련된 겁니다. 평균 비용. 평균 비용이 뭐 의사결정을 하는데 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 그래서 이 평균 비용은 뭐하고 연관되느니 기업이 생산을 할지 말지. 오케이? 요거하고 연관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니? 4번. 오케이. 생산을 중단할 만한 상품 가격이 얼마인지. 평균 비용은. 평균 비용보다 떨어지게 되면 생산할 필요가 없는 거죠. 팔아봤자 손해니까. 그 다음에 한계 비용은 이윤을 늘리기 위해서 도달할 생산량이 얼마인지. 가장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높이 올릴 수 있는 지점이니까 요거를 갖다가 평균 비용하고 한계 비용을 잘 이해를 했다면 나머지가 좀 헷갈리더라도 4번을 갖다가 골랐어야 됩니다.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런 것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케이? 3번에 5번 고른 사람 있니? 5번? 5번에서는 좀 어렵지만 요거는 어느 정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 제시문에서 좀 강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답을 갖다 고르면 안 되고요. 특히 근데 요거 한계 비용은 판매 수익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알아볼 때 유용하다. 요거는 이제 X가 되는 거예요. 이 제시문에서 많이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5번을 갖다가 좀 빼고 4번을 골라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한계 비용은 뭐하고 연결된다? 가변 비용.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생산량. 오케이, 생산량을 조절한다. 자, 평균 비용은 총 비용을 생산량으로 나눈 거. 생산을 언제 중단해야 되는지. 오케이, 이렇게 되는 게 평균 비용이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여러분들 좀 할만하죠? 그렇죠? 여기까지는 이제 할만할 거야.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학교 다 많이 맞았을 거고. 이제 뭐가 문제니? 여기 4번부터 문제죠. 4번. 4번에서 한 죽으라고 이제 문제를 갖다 내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1, 2, 3번은 여러분들이 그냥 뭐랄까 막 지문을 다시 찾아봐. 지문에서 강조된 걸 찾아보고 지문에 있는 문장 정도를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면은, 그러니까 문장을 이해하는 거죠. 내용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문장을 이해하면 여러분 답을 찾을 수 있어. 근데 이런 것들은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에서 1, 2등급을 가려, 이런 문제를 못 맞추거나 뭐 문항에서 미스하면 그냥 바로 3등급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3등급이 국어에서 3등급이 나오면 이제 인서울이 흔들릴 수가 있죠. 좋은 대학교가 아니라 인서울이 흔들리는 게 3등급이야. 오케이? 자, 여기서 정보를 갖다 보면, 자, 보자. 심화활동 보면은 3,000원의 어떤 돈을 갖고 있고, 이것도 중요하죠. 각각 1,000원. 왜? 비용이 자체가 중요한 거야. 빵하고 뭐냐, 음료수인가? 아, 과자와 음료수네. 그럼 과자도 한 단위 얼마? 1,000원. 음료수도 한 단위에 1,000원. 그러니까 다 동일한 어떤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과자 소비량을 소비량했다. 비용과 편익이 이렇게 나와 있고. 자, 그래서 갑이 과자로 포기한 음료수의 소비 가치 과자 소비로 포기한 음료수의 소비 가치를 금전적 환산으로 반영했다. 이게 뭐가 되는 거니? 암묵적 비용을 이제 반영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만족감을 갖다가 고려하는데, 갑이 지불할 마음이 있는 최대한 금액, 편익은 돈으로 이제 나타냈다. 최대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돈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돼 있어.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요걸 갖다가 이제 좀 정리를 갖다 하기 전에 이 옆에 있는 걸 갖다 채우는 게 되게 좀 좋으니까 옆에 있는 걸 채우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여기 보고. 자, 순편익이라는 것은 뭐에서 뭘 빼는 거다? 편익에서 비용을 갖다가 이제 빼는 거고. 자, 한 개 있을 때 순편익은 4,000원. 근데 비용이 얼마 되니? 2,500원. 그래서 순편익이 1,500원. 그 다음에 두 개 할 때는 쓰니까 7,500원. 그 다음에 5,500원. 그 다음에 2,000원. 그 다음에 이거는 9,500원. 그 다음에 9,000원. 그 다음에 500원. 아,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야? 아까 전에 우리가 대안할 때. 자, 그러면은 과자를 한 개 사니, 두 개 사니, 세 개 사니 이게 중요한 거겠죠.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순편익이 가장 클 때 하는 게 맞다라고 나와 있지. 그리고 이게 합리적이잖아. 그쵸? 세 개 샀을 때는 어떻게 돼? 순편익이 500분이 안 돼. 그럼 세 개 살 이유가 없죠. 두 개만 사는 게 낫겠지. 그쵸? 그래서 순편익이 가장 큰 대안을 갖다가 하는 거고, 몇 개를 해야 되는 거니? 두 개를 해야 된다. 이거를 갖다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순편익이 되는 거고, 요게 이제 비용이 되는 거고, 요게 편익이 되는 거야. 자, 편익은 알 것 같아. 편익은 뭐 그럴 수 있어. 그래, 얘는 4,000원이고 이렇게 되는 거구나. 편익은 알 것 같아. 그리고 이제 한 개 편익도 알겠니? 한 개 편익? 한 단위 샀을 때 한 개 편익이 얼마야? 4,000. 두 개 샀을 때 한 개 편익은? 한 단위 더 증가했을 때 편익이잖아. 하나씩 4,000, 두 개 샀을 때는 3,500이죠. 왜? 4,000에다가 3,500이 플러스 된 거라고 봐야 되잖아. 이해되니? 그 다음에 세 개 샀을 때 한 개 편익은 얼마야? 2,000. 한 개 편익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줄어들고 있죠. 이해되니? 이것만 이해하면, 이거라도 이해해야 돼. 이거 정도는 이해해야 돼. 지금 과자를 갖다 하나 먹었을 때 만족감은 되게 높겠지만, 두 개, 세 개 계속 먹으면 어떻게 돼? 한 단위당 만족감은 줄어들겠죠. 왜? 처음에는 되게 배고프고, 처음 먹으면 맛있겠지만, 많이 먹다 보면 물리고 배부르잖아. 이렇게 줄어드는 거야. 근데 여기서 볼 때린 건 이거. 이거가 이제, 왜 2,500, 5,500, 9,000이 되지?
자, 우리가 우리 비용이라고 했을 때 과자 하나 사는데 얼마 든다고 했어? 정보에 따르자면 과자 하나 사는데 돈 얼마 들어? 1,000원이잖아. 1,000원. 근데 왜 2,500, 5,500 이렇게 나오는 거냐? 여기에 뭐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야? 암묵적 비용이 들어갔다라는 거야. 암묵적 비용이라는 게 뭐겠어? 아까 전에 나왔듯이 다른 걸 갖다 선택했을 때 포기하는 가치인데 얘가 음료를 마시면 이렇게 뭐가 나오겠어? 편익이 나오겠고. 이것도 좀 복잡하게 순편익을 갖다 계산해야 되는 건데 하여튼 음료를 마실 때 편익이 있단 말이야. 그걸 갖다가 포기하고 과자를 갖다 선택하는 거야.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나요? 이게 여러분 복잡하지만 좀 이제 익숙해지고 아주 정밀한 판단. 이 경제학이라는 거는 되게 공정성하고 정밀한 판단을 중시여깁니다. 그래서 다 그래프로 해갖고 다 계산을 해. 대충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 숫자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미분적분 때리고 통계 배우고 다 이렇게 배우는 거야. 나중에 경제학을 하면 엄밀하게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엄밀하게 우리가 판단을 할 때 이게 굉장히 나중에 유용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약간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생각을 갖다 해줘야 그냥 받아들이고 해야 돼.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를 갖다 얘기를 들자면은 여기서 2,500원이고 여기는 1,000원에 뭐가 되는 거니? 명시적 비용이 이렇게 있는 거야. 다른 말로 선생님 회계 비용이라고 얘기하죠. 1,000원을 낸 거야. 그럼 플러스 뭐가 있는 거니? 암묵적 비용이 있는 거죠. 암묵적 비용이 뭐가 되는 거야? 여기서 1,500원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뭐가 되는 거니? 음료수를 음료수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순이익이거든. 그래서 대충 쓸게. 음료수의 편익을 포기한 게 여기 1,500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음료수 하나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안 사 먹잖아. 그렇죠? 포기한 거잖아. 아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5,500에서는 명시적 비용이 이제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여기서 하나 요까지만 쓸게. 명시적 비용이 2,000 들어가죠. 플러스 암묵적 비용이 얼마 들어가겠니? 3,500개겠죠. 이거는 음료수 몇 개? 2단위를 포기한 거. 됐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요까지만 받아들이고 이렇게 써놓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다 썼니? 다 써놔야 돼. 이거 공부를 어느 정도 해야 됩니다.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 나중에 중3인가 중2 때 경제를 배우지만 이거 안 배워. 고등학교 가서 아마 기회비용 배우거나 할 겁니다. 그래 중학교 때도 중요하죠. 한계 편익은 어선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편익. 자, 과자는 요거는 쉽다. 그렇죠. 7,500에서 이거는 얼마 빼는 거니? 4,000을 갖다 빼요. 이거 일로 오는 거죠. 한 단위 더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아까 전에 했듯이 3,500. 이거는 9,500에서 얼마 되겠니? 7,500이겠죠? 2,000. 점점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그래서 한계 편익의 체감의 법칙. 한계 편익 체감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낫겠네. 이게 뭐 경제학 쓸 때는 대충 쓰지만 국어니까. 그래서 점점 어떻게 되는 거니? 줄어든다. 여기 나오는데 여기선 쓰는 거를 갖다 여기 기회비용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될 거야. 기회비용도 그냥 알아둡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건 암묵적 비용 들어가면 그냥 기회비용이라고 많이 들어. 그래서 암묵적 비용 플러스 뭐가 되는 거니? 명시적 비용. 대안의 어떤 가치, 편익 이런 거 되는 거고. 자, 여기서는 암묵적 비용이 명시적 비용이 여기서 1,000원인데 토탈이 2,500원이니까 여기 1,500 이렇게 쓴다. 자, 명시적 비용이 얼마니? 2,000. 여기는 얼마? 3,000 이렇게 들어가겠죠. 근데 9,000이니까 여기는 6,000. 여기는 뭐가 되는 거니? 3,500. 됐어? 요렇게. 자, 그래서 암묵적 비용은 점점점 어떻게 되는 거니? 커진다.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갖다 골라보자. 이건 하나씩 답해야 돼. 자, 1번. 갑이 과자 소비에선 순편익은 과자를 3개 살 때보다 1개 살 때가 더 크겠군. 맞니 안 맞니? 맞죠.
대충 뭐 클 것 같다는 게 아니라 과자를 3개 살 때 순편익은 얼마가 되는 거야? 500. 한 개 살 때는 순편익이 1,500. 1500.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비교하는 겁니다. 자, 갑이 과자 소비 함량 과자를 샀다면 오케이. 이것도 어렵죠, 이제. 갑이 과자 소비량을 합리적으로 선택한 과자를 샀다면 음료수 한 개 값이 남겠군. 음료수 한 개를 갖다 살 수 있다라는 거야. 그쵸? 그럼 과자를 몇 개 산다는 얘기니, 이게? 2단위 산다는 거죠, 2개. 2개 사는 건 맞니, 안 맞니? 맞죠. 왜? 순편익이 얼마냐? 2000으로 가장 크니까. 됐어? 이렇게 다 판단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거는 이제 쉽죠. 갑이 과자 소비량을 연계해서 한 개씩 늘릴 때마다 2개, 3개, 4개 늘어날 때마다 어떻게 돼? 한 개 편익은 점점 줄어들겠군. 맞겠죠? 동그라미. 4번. 자, 갑이 과자 소비량을 2개, 3개로 늘리게 해서 추가로 드는 비용은 추가로 얻는 만족감보다 크겠군. 비용이 어떻게 돼? 추가로 얻게 되는 만족감. 추가로 얻게 되는 만족감이 뭐니? 2000이 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추가로 얻게 되는 비용이 한 개 비용은 어딨냐? 3000이 들어가는 거죠.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2000이고 한 개. 비용은 만족감보다 크겠군.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여기는 맞게 되는 거. 2개에서 3개로 늘릴 때 됐니?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야? 5500에서 3500이네. 맞냐? 근데 여기서는 왜 여기구나. 이건 편익이구나. 오케이. 하여튼 3500이고 추가로 들 때 편익은 2000이기 때문에 비용이 더 큽니다. 오케이?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 순편익이 이렇게 줄어든 거겠죠. 됐어? 자, 그 다음에 잘못된 거는 정답은 뭐니? 5번이죠. 자, 갑이 과자를 사기 위해서 이것도 어렵죠. 포기한 음료수 소비 긍정적 가치는 개수가 늘어 점점 작아지는군? 아니죠. 이걸 여기를 또 봐야지, 여기를. 그렇죠? 여기를. 처음에 1500, 그 다음에 3500이야. 대충 계산하면 어떻게 되는 거니? 한 개당, 여기 1500, 여기 한 개당, 대충 1750, 한 개당 2000. 이렇게 늘어나게. 그렇죠? 요거를 갖다가 암묵적 비용을 따로 계산해서 각각이 늘어나는 걸 해야지 이거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니? 틀렸다라는 거를 갖다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런 게 뭐 굳이 말하자면 뭐 킬러 문항 정도가 되겠죠.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솔직히 뭐 이거 맞춘 사람 있니? 오, 잘했어. 이걸 다 판단해서 이제 맞췄다라면 이제 되게 대단한 건데, 여러분들이 또 국어가 이제 문제가 포인트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1, 2등급을 갖다가 이제 노리는데, 만약에 여기에 막 불확실성이 있고 약간 헷갈려. 대충 답은 5번인 것 같은데, 여기서 나머지가 뭐 3번이나 4번이 헷갈린다. 이렇게 되면 시간이 막 갑니다. 시간이 가면 어떻게 돼? 나머지를 갖다 풀 수 있는 또 시간을 갖다 갉아먹는 거야. 그럼 뒤에 있는 뭐 고전 문학을 못 푼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등급을 깎아먹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확실하게 이런 것들은 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 하려면 경제학을 공부를 내가 보긴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해야 됩니다. 법학이나 경제학 정도를, 정치학이나 이 정도를 해줘야 돼. 자, 이것도 어려운데 또 내네. 5번. 참 선생님 공부할 때 일단은 여러분들이 요거 같은 것들도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늘어났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 다음 여기도 똑같습니다. 한 개 비용도 이렇게 되는 거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걸 따질 시간이 없죠.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픽스 주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니? 위에 주어진 정보를 통해서 판단을 갖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면 오케이. 현재의 어떤 P0고 Q1이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니? 비용 또는 수입이라고 얘기했는데 돈이니까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기업이 동부를 팔면 어떻게 돼? P0라는 가격에서 Q0만큼 생산해서 팔겠죠. 그렇죠? 이게 이윤극대화 지점이 되겠지. 이게 무슨 지점이 되는 거야? 한 개 비용하고 뭐하고 동일한 거니? 한 개 편익이 동일한 거죠. 이걸 갖다가 알파라고 한다면, 알파는 한 개 비용과 뭐가 똑같다? 한 개 편익이. 한 개 수입이라고 하는 게 낫겠네. 오케이. 알겠니? 아까 전에 가격이 뭐가 된다고 그랬어? 한 개 수입이 된다고 그랬잖아. 그렇지? 한 단위 더 팔 때마다의 어떤 추가적으로 벌어들이는 돈. 그거는 뭐 빵 하나 팔면 1000원, 빵 두 개 팔면 2000원, 3000원이니까 1000원씩 입증할 거 아니야. 가격이 정해지니까.
그래서 알파 지점이 어떻게 되는 거니? 바로 이온 극대화 지점. 이렇게. 그럼 여기서 생산을 해야 되니? 뭘 또 따져야 돼? 평균 비용보다 높은지 안지고를 따져야 되잖아. 그럼 평균 비용 곡선이 이렇게 있네. 자, 이 지점은 어떻게 돼? 평균 비용보다 높죠. 그러니까 생산을 갖다 할 수가 있겠지. 됐어? 그렇게 해서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우리가 P1으로 가격이 떨어졌어. 이거는 이제 뭐 수요 공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경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게 있겠죠. 빵 하나의 가격이 P1으로 떨어졌어. 그러면은 얼마만큼 생산을 갖다 하는 게 이온 극대화 지점이겠니? Q1이겠니? 아니죠. P1이 이렇게 만나갖고 여기가 이렇게 되는 지점. 이거 갖다 대충 뭐 QK라고 얘기하자. 됐어? QK가 뭐가 되는 거야? P1일 때는 QK가 이온 극대화 지점이 되는 거야. 됐니? 자, 그런데 우리가 P1으로 떨어졌을 때 그러면 이 기업은 QK에서 생산을 해야 되니? 아니죠. 왜? 이거는 평균 비용 곡선보다 어떻게 돼? 낮잖아. 그러니까 이거 팔면 팔수록 어떻게 되는 거야? 손해야. 그다음에 이거는 생산을 갖다가 안 하고 뭐 철수를 한다거나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가격이 만약에 P2로 올랐어. 그럼 어디까지 생산해야 되겠니? P2로 오르면 요까지 어디까지 생산해야 되니? Q2까지 생산해야 되겠죠? 당연히 이때는 어떻게 돼? 평균 비용 곡선보다 올라가니까 생산을 해야 될 겁니다. 자, 이것도 하나하나 다 따져야 됩니다. 1번. 자, 생산량을 Q제로 유지하면 평균 비용이 한계 수입보다 작으므로 이온 극대화가 되겠군. 맞니 안 맞니? 안 맞죠? 자, 일단 이온 극대화는 맞는데 이유가 잘못됐네. 평균 비용이 한계 수입보다 작으므로 요게 잘못된 거죠. 이거 뭘로 바꿔야 되는 거니? 한계 수입하고 한계 편익이 한계 비용이겠네. 소리. 한계 비용하고 어떻게 되는 거니? 일치하기 때문에. 됐어? 이온 극대화가 되는 거는 요거는 맞습니다. 요게 잘못된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생산량을 Q2로 늘리면 가격은 P0라 그냥 보는 겁니다. 여기 Q2로 갖다 늘리면 어느 지점이 되겠니? 요까지 되니까 뭐 하여튼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되겠죠. Q2하고 되니까 한계 비용을 끊어주는 이윤이 남지 않겠군. 자, 요것도 이윤이 남지 않겠군. 여기서 일단은 이 이윤이 남지 않겠군. 요거 맞니 안 맞니? 요거 안 맞죠. 왜? 평균 비용이 크단 말이야. 쏘리, 가격보다 작죠. 이유는 생깁니다. 한계 비용이 한계 수, 이거 뭐 위에 것도 되게 이상한 설명이야. 한계 비용이 한계 수입보다 커지므로 이거 또 이상한 설명입니다. 막 이제 복잡한 단어를 막 넣어갖고 여러분 헷갈리게 하는 거죠. 이윤이 남고 위에 것도 잘못됐고, 그 다음에 P0를 Q1으로 줄여도 한계 비용과 평균 비용이 모두 줄어 이윤에는 변함이 없겠군. 요거 잘못했죠. 이윤에는 변함이 없겠군. 이거 잘못됐지. 왜? 생산량을 Q1으로 줄인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렇게 돼갖고 이 지점에서 이렇게 여기서 생산이 되겠죠. 그쵸? 자, 이런 것들은 한계 편익하고 한계 비용하고 한계 수입하고 일치를 하지 않는단 말이야.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윤이 변함이 없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니? 이윤이 감소하겠죠.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한계 비용과 평균 비용이 모두 줄어든다. 뭐 이런 설명도 좀 이상한 거야. 그래서 요거는 잘못된 거. 자, 네 번째는 P1이 되면 손실을 0으로 만들 수 있겠군. 오케이. 자, 가격이 P1이 되면은 만약에 Q1으로 줄여야 이거 좀 빠야 되나? 이거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죠. 손실을 0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무조건 손실이 나겠지. 자, 왜 그러니? 여기 보면 이제 평균 비용 곡선이 이렇게 돼 있는데 P1에서는 항상 어떻게 돼? 평균 비용 곡선보다 아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선 손실을 피할 수가 없겠지. 무조건 손실이 난다 라고 보고,
뭐 어쩌고저쩌고 설명을 했지만 결론이 손실을 0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손실이 나는 거야. 이게 이제 잘못됐고. 정답 몇 번이니? 5번이겠죠. P2가 되면 Q2의 각볼 그렇죠. Q2로 가야 되는 게 맞죠. 그게 뭐야? 여기 한 개 비용하고 한 개 수입하고 한 개 비용이 일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니? 이윤이 증가하고 가까이 갈수록 이윤 극대화가 되겠죠. 당연히 아까 전에 설명했듯이 평균 비용보다도 높기 때문에 기업은 수익을 낼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6번은 정답은 2번인데 평가 같은 거니까 A가 지금 뭐니? 평가 판단 내리는 겁니다. 이거는 뭐 어렵지 않죠. 다 맞은 사람 몇 분 걸렸어? 시간 안 되고 쑥했어? 다 체크할 거야 지금. 이렇게 틀렸어. 틀린 거 집에서 아 5번 틀린 거야? 5번은 좀 애들 그냥 10분 시작이 뭐 해야 돼? 이거 문제는 안 풀었지. 문제 자, 질문 받을 테니까 질문할 거 자기 이해 안 가는 거 있으면은 쌤한테 이해해줄 때 한번 해. 조금 나면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도 있으니까. 오, 용수가 안 틀렸네. 다 맞았어? 잠깐만. 아, 이것도 안 했네. 뭔가. 자, 이거 하나 안 채웠다. 이거 설명하느라고. 자, 이거는 일치 줄여나간다, 늘려나간다, 한계 수입, 최저점, 손실. 자, 여기서 혹시 나는 좀 이해가 안 되거나 뭐 질문할 거 있는 사람 빨리 손. 문제에서 선택지가 이해가 안 되거나 질문할 거 있는 사람 또 질문하라면 또 안 해요. 얘기하다가. 선생님이 처음에 이제 경제학을 공부했을 때 현실하고 좀 안 맞는 게 있어. 왜 빵의 퀄리티가 다 똑같냐? 왜 가격을 받아들여야 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현실하고 안 맞으니까 굉장히 혼란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게 있다라고 한다면 진짜 뭐 고등학교 때 경제학을 좀 따로 이렇게 좀 배워서 좀 숙지를 갖다가 해야 됩니다. 현실하고 좀 안 맞아. 이게 경제학에 처음에 이제 하는 게 현실하고 안 맞고 근데 점점점 이제 가정을 이렇게 하면서 현실하고 맞춰갑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좀 안 맞는 아주 순수한 그 무엇인가를 한 다음에 점점점 현실적인 요소를 덧붙여가. 왜냐 현실적인 요소를 덧붙이면 이제 복잡해지거든. 수학이라든가 계산이 점점점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거 갖다가 좀 어렵습니다. 오케이? 뭐 그래프도 어려워지고 막 더 어려운 막 수학이 들어가고 막 이러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주 이제 간단한 이렇게 1차 함수, 2차 함수 요 정도로 할 수 있는 거로 이제 처음에는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하여튼 요 정도가 나중에 수능에서 비문학에서 나오는 정도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좀 모르는 거 있으면 진짜 많이 찾아보고 계속 공부를 해야 됩니다. 스스로. 질문은 안 하니? 오케이. 아이씨. 자, 조금 쉬었다가 좀 쉬는 시간이라도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고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하도록 할게요. 시간이 이렇게 많이 올랐나? 그래서 뭐 민서는 질문할 거 없어? 됐어. 쉴 때 좀 떠들어. 그럼 쉴 때 얘기해. 쉴 때. 잠만 궁금한 궁금한 게 뭔데? 게 해보고 있어요. 지금 너 어제 모범 택시 봤어? 택시 봤어? 기프랑 승천했어? 나? 기타는 그 전에 끝냈는데. 진짜?
야, 좀 많이 올 테니까 빨리 갔다 오고 먹고 와야 돼. 다음 쉬는 시간은 줄일 거야. 지금은 늘어나는데 아, 코디나는 하나씩 하는 게 안 돼. 잘못했구나. 효준은 책 봐봐. 책 좀 버릴게. 책 다 읽었니? 미줄 친구 없어? 어? 아, 이거? 책 읽었니? 어? 어제 교육을 갖고 왔어. 샀어 안 샀어? 어? 샀어. 그러니까 일요일 달에만 가져가. 일요일 달. 읽었는지 아닌지. 형민이 봐봐. 읽었어? 네. 뭘 배웠어? 뭘 배웠어? 어? 여기 사진 왜 이렇게 나오냐? 폴리네시아 이미 그 같은 그 인종인데 다른 지역에 살아서 잘 달라졌다. 네. 오, 깨끗하나 봐. 질문할 사람은 체크를 해야지. 이거 왜? 이거 왜? 어우, 씨. 아, 이게 좀 빠가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꺼진 건가? 아, 이거 킨게 아니네.
먼저 책 들고 와봐. 좀 읽었어? 여기는 그 표시 같은 거라. 아니 근데 표시를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너가 봤을 때 아 되게 이게 중요한 거구나. 아 이거 모르겠구나 이런 것들 몰아서 해야지. 쭉 한 번에 읽었구나 소설책 읽듯이. 어? 얘가 뭘 말을 하는 건가? 얘가 주장하는 바가 뭐고 그걸 이해하고 근거는 뭔가? 어? 시간이 있습니다. 선생님 마셔도 돼요, 지금. 괜찮아요. 너 왜 여기 앉아? 과자는 먹지 말고 과자는 밖에서 먹고 음료수는 마셔도 돼. 아니야. 아니야. 그냥 원칙으로 정해야 돼. 어? 그거 다 갖고 올게. 위에 데스크 쪽에 가서 받아. 나가. 그래. 시험지 가져온 사람 있니? 저번에 냈어요. 받았어 다시? 안 받았는데. 가서 받아와. 어디서 받아요? 5층에 데스크. 아, 경민이도 너 끝나고 최대한 갈게요. 어떻게 항상 너 최대한 어떻게 하고? 예전에 그 청담 한 1년 같은 반이었어요.
이것도 그리고- 문법까지 하고 또 시간을 그리고 빨리빨리 해. 이제 쏘무스 사무관 음. 다른 반이긴 한데. 문서 전교 2등 야는 아 하지마 보내지 마 보내는데? 보내지 마. 댓글에 아니 나왔어. 근데 그거 하면 안 돼. 나 그거 선생님이 몰래 알려주신 거여가지고 다른 애한테 말하면 안 돼. 내가 그냥 올렸어. 야 그거 빨리 지운다. 어디다 올렸어? 정규 부회장. 아 말할 건데 나 진짜 하면 안 돼. 류한준 씨 위에다가 하지마. 전교 2등이야? 아 좋아요 싫을 때 도배해야겠다. 하지마. 컴이나 올려야겠다. 카톡 야, 씨. 프로필로 해야지 카톡 프로필. 야 신고한 거 아니야? 혹시? 심각하다. 민서 전교 2등 야르. 아 국어만 잘하면 돼. 국어를 멈췄어. 아야 진짜 했어? 어. 어디 넣어? 아니 류한준 씨 위에다 했다니까. 하지 말라니까. 어떻게 나 진짜 지우는 걸 어디다 했어? 야 지가 초등학교 다녔어? 모르는데? 아니 이게 편해. 위에다. 지금 난 바지가 없어서. 이겼어. 아니 근데 왜 그래? 하지 생각해 말라니까. 올렸는데. 알겠어 삭제. 제발 하지 마. 그럼 밑에다 써야겠다. 아니 하지 마. 그냥 댓글로 써야겠다. 아니 왜 없어 근데? 내가 지웠거든. 아 지웠어. 그치. 아 하지 마 진짜. 괜히 말해. 그럼 민서 전교 탑3 탑3 뭘 어른이 뭘 그만해. 그러면은 홍준아 민서 뒤에 문 좀 닫을래? 시작하자. 소스 좀 뭐야 안 돼. 야리니까 아니 2등 아니다. 진짜로? 이게 안 나잖아. 자 몇 점이야? 민서야 네. 예쁜 집어넣고 앞에 봐 빨리. 네. 잠시만요. 자 44조 44조 명작판다부터 좀 할게요. 뭐 쉬운 그러니까 비문학 하다 보면 문학은 좀 쉬우니까. 자 1번은 맞니 안 맞니? 1번 전반에 강조하였지만 맞습니다. 자 동일한 식구를 반복하여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뭐가 있니? 우리도 저와 같아서 이렇게 두 번 나오면 오케이? 반복이라는 것은 뭐야? 문학에서 두 번 나오면 반복입니다. 오케이? 자 주제의식을 강조하는 것도 어느 정도 연관되죠. 물처럼 우리도 어떻게 되는 건다? 그냥 흘러 그냥 가는 것이다. 이렇게 그냥 뭐 수용적이고 좀 체념적인 태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맞습니다. 오케이. 2번에서는 역시 동그라미 담배. 그 다음에 이거는 X. 색강이 아름다움 이것도 아니죠. 그 다음에 희망 이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XX 이렇게 체크해놓고 자 2번은 자 어미는 아비를 보며 안쓰러워하고 있다. 어미가 아니죠. 그쵸? 이건 나중에 뭐가 되겠니? 자기 자식이라고 봐야 되겠지? 자신의 자식들. 그래서 이거는 X. 아비와 아버지를 아버지를 비판하고 있다. 아버지를 안쓰러워하고 어떤 감정을 갖다가 그런 거죠. 이건 안쓰러워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X. 자, 그 다음에 기억에선 시각적 이미지 고단한 모습을 형상화. 이건 맞죠. 기억에서 뭐가 나오니? 앞쪽으로 많이 가야겠네. 오케이. 달빛이 어떻게 된다? 창백났고 반쪽이다. 얼굴이 이제 반쪽이다. 우리가 힘들 때 얼굴이 반쪽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이거는 달빛을 통해서 달을 통해서 형성하는 거 맞고. 자 희미한 달빛을 보면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니? 아니죠. 이 불안감 느끼는 게 아니고 달빛 받으면서 걸어가고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달빛은 희미한 달빛은 19도 그림자를 만들어주기도 했지만 여기서 나오는 건 너무 긍정적이야. 이렇게 문학에서는 항상 여러분들 긍정 부정이 가장 기본이죠. 어렵더라도 그냥 긍정 부정이야. 복잡하더라도 긍정 부정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야지 좀 답을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니? 뭐 추운 겨울날 뭐 아버지는 뭐 벌레처럼 파고들어서 잠들었고 그런 아버지가 어떻게 되는 거니? 한강교. 우리 한강에 있는 다리 중에서 뭐 제1한강교, 제2한강교 이렇게 있죠. 한강에 있는 유명한 좀 다리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5번은 정답은 이건 맞겠죠. 윗글과 달리 보기는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는 시어를 통해서 고통과 이런 거를 형상하고 있다. 그래서 뭐가 되는 거니 여기서 겨울밤 되게 힘들다라는 거 있고 영화의 한강교 이런 거에서 겨울에 좀 시련과 고통이 나오는 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 6번은 동그라미. 오케이. 다 아버지를 갖다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다. 아버지가 떠올리게 되면 이제 매개하는 거는 그냥 당연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자, 읽었을 때 여러분들이 왜 여기서 이제 빈칸을 갖다 잘 채워넣냐면 여기서 쭉 읽었을 때 여기서 중요한 단어들을 여기다 이제 채워넣게끔 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한번 보자. 간단하게만. 자, 첫 문장하고 두 번째 문장이 이렇게 있어. 여기서 이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전형적 인물이잖아. 그쵸?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겠니? 가장 중요한 단어는 대표죠, 대표. 전형적 인물은 대표구나. 오케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여러분들이 왜 중요한 단어를 알아야 되면 머릿속에 모든 내용을 다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비효율적이야. 그래서 핵심적인 단어 중심으로 잘 집어넣는 게 여러분들 효율적으로 문제를 풉니다. 전형적 인물은 대표하는 거구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가지 양상으로 드러내면서 쭉쭉쭉쭉. 전자는 후자는 이렇게 돼 있죠. 오케이.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뭐니? 전자는 여기서 자신의 생생한 어떤 목소리로 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두 번째는 연이 객관적으로 된다. 이런 단어들이 중요한 겁니다. 생생하게, 객관적으로. 오케이? 자, 그래서 옆에 거를 갖다 이제 채워넣으면 전형적 인물이라는 것은 뭐니? 특정 대표를, 특정 계층을 뭐하고 있다? 대표. 그 다음에 생생한 목소리로 여기서는 직접, 직접도 중요하겠네. 직접 전달하는 거고, 여기서 뭐니? 객관. 직접 간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수식어구 같은 거 중요한 거 선택지에서 OX 할 때 직접 간접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객관의 반대가 뭐야? 주관, 이런 거 중요하죠. 오케이? 그 다음에 주체적이냐, 뭐 수동적이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중요한 단어들이야, 계속. 자, 그 다음에 시는 여기서 채우는 걸로, 시적 화자는 뭐니? 평상을 노동 같이 한 어떤 노동자겠구나. 우리나 나,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자, 우리가 저와 같아서 동일한 주제의식을 강조한다. 물처럼 저와 같아서. 그 다음에 달이 뜨는구나 저와 같아서. 달, 물 이런 거하고 계속 이제 반복돼서 계속 반복되는 거구나 우리의 일상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거 중요하죠. 끝나 저물어 이렇게 저물고 무슨적 이미지? 하강적 이미지. 중요합니다. 별표. 선택지에 나온 게 어렵지는 않아. 뭔가 떨어지면 뭐다? 하강, 올라가면 상승. 뭐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선택지에 자주 나오죠. 자, 화자는 자신의 삶을 갖다가 여기서 뭐라 하는 거니? 썩은 물이다. 간단하게 쓸게요. 여기선. 그래서 돌아갈 뿐이다면서 여기 이제 썩은 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무기력한 데는 그러니까 썩은 물이라고 하는 게 가장 이제 부정적인 게 큰 거니까 색강에. 자, 우리는 저와 같아서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저를 반복해서 뜨는 달로 볼 수도 있고 반복해서 흐르는 강물. 중요한 건 아닐 것 같아요. 내신은 이런 거 중요하겠지만 수능에서는 이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달하고 강물 뭐 하는 거니? 반복하고 있다. 그 다음에 주체적이지 못해. 화자 우리나는 그래서 반복적으로 희망 없이 살아가는 거. 자, 강물, 썩은 강물에 뜬 어떤 달 이런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니? 희망 없이 살아가는 어떤 노동자의 삶을 형상화 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에 들어가는 것은 먹을 것 없는 살. 그러니까 뭐야? 다시 어떻게 돼? 그냥 돌아가야 되는 거니까 힘든 거를 개선 안 하죠. 그러니까 소극적 대응. 자, 다시는 시적 화자는 표면에 드러나 있니 안 드러나 있니? 다에는 이거는 드러나 있지 않죠. 그렇죠? 나라든가 이런 거 없으니까 시적 대상. 오케이. 그다음에 시적 대상은 아비 제비가 되는 거고 모두에서 잠을 자는 것은 그다음에 화자의 뭐가 되는 거니? 아버지. 둘 다 똑같이 아버지를 다 형상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가난하고 힘든 처지를 상황하는 것은 이거는 그냥 힘들다라는 것만 여러분 받아들이면 돼. 제비집. 그 다음에 여기서는 골목길. 자, 제비집은 왜 그러니? 작아서. 작은 게 중요한 겁니다. 작은 게. 그 다음에 여기서는 좁아서.
이런 것들이 부정적이죠? 그러니까 뭔가 안 좋은 어떤 현실이구나. 그 다음에 뭐 실업하고 부인이 일하는 거하고 다 겹쳐져가지고 되게 가난하고 힘든 거구나.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뜨뜨뜨뜨. 자, 그 다음에 시련과 고난을 상징하는 시어. 여기서 이렇게 찾으면 뭐가 되겠니? 이런 것들. 흑바람. 좋진 않잖아. 그러니까 어떤 시련과 고난이겠구나.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감정이입이 나타난 행은 여기서 같이 반쪽난 달빛은 얼마나 창백하던가요? 라고 하면서 요거 반쪽. 자, OX를 갖다 표시하면 X, X, O. 반어적 표현 없죠? 기대감 없습니다. 자, 중요한 거 3번. 중요하죠? 3번 자체가 중요해. 뭐가 중요하니? 명사형 중요하고 여운 중요하고. 이거 알아야 됩니다. 오케이. 시우야, 이거는 왜 명사형 종결 어딨니? 어딨어? 단어를 얘기해봐. 명사형 종결. 잠이죠, 잠. 이렇게. 이게 딱 명사죠? 그쵸? 명사형으로 종결했다. 뭐가 있다라는 거야? 여운이 있다. 오케이. 여운을 못 느끼도록 여러분 좀 암기를 해야 됩니다. 아, 그냥 여운을 갖다 주는 거구나.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오랫동안 잃은 실업의 우두머니. 아까 전에 했죠. 아버지의 무슨 상태? 실업 상태. 작은 제비 집, 좁은 골목길, 대응되는 시어. 갓 태어난 제비들 뭐니? 아이들이죠. 아이 셋. 자, 어미 제비는 엄마, 아비 제비는 아버지. 이렇게. 아, 이거 중요하다. 이거 나올 수 있죠. 이런 것들. 시간의 흐름 같은 거. 이거 알겠니? 현재. 그 다음에 이거는 뭐야? 과거. 다시 현재. 이렇게 돌아오는 거. 했니? 이게 왜 과거를 여러분들이 보면 그걸 회상한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오케이. 1번은 시 속. 전형적인 흐름의 양상. 이거는 감상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강물. 무기력. 체념적이라고 나와있네. 아, 무기력이 여기 있구나. 쏘리. 체념적이고 무기력한 태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선택지 판단할 때 뭐야. 그냥 부정 나오면 다 그냥 비슷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웬만하면. 단어가 복잡해도 이게 부정이구나. 부정은 그냥 O. 부정인데 긍정 X. 부정인데 판단할 수 없다. 그럼 X. 뭐 이렇게 보는 거야. 본질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학이라는 걸 어렵게 못 내. 오케이? 이 정도에서 어차피 끝나는 거기 때문에 어렵게 못 냅니다. 어렵게 내봤자 뭐야. 고전시가 고전산문 해갖고 조선시대 나오는 어려운 내용 여러분들이 그것만 여러분 해주면은 문학은 어렵게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어디서 어렵게 내는 거야. 비문학에서 어렵게 내는 거야. 오케이? 노동자의 고달픈 삶에 비해 이건 그냥 쓰자. 색강 바닥에 썩은 물. 자, 이거는 아버지의 모습 떠올리는 거고 못 위에서 아버지의 어떤 연민, 고단했던 아버지의 삶. 다 썼니? 1번 쉽죠? 1번의 정답 몇 번이니? 이건 1번이죠. 1번. 오케이? 나는 화자가 전형적인 인물이 있고 화자가 전형적 인물을 관찰을 갖다가 한다.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기가 노동자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쵸? 다에서는 화자가 전형적 인물 누구니? 아버지를 갖다가 관찰하는 거니까. 그쵸? 여기서 막 바꿔놨지만 이게 가장 정답이 될 거야. 틀렸으면 좀 긋고. 1번 맞았니? 틀린 사람? 틀린 사람 없어? 자, 자기한테 솔직해져야 돼. 자기가 틀렸으면 틀렸고 나중에 맞추면 되는 거니까. 자, 전형적 인물로 볼 수가 있는 거고 이거는 그냥 가난한 궁핍한 어느 걸 써도 상관없고요. 자, 이건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갖다 뭐하고 있다? 관찰한다. 이 정도만. 하나 체크하면 이런 거 중요하죠. 시대 상황을 갖다 부각한다. 이거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 거니? X가 되는 거죠. 시대 상황을 부각할 때 어떻게 되는 거니?
좀 이제 민주화라든가 뭐 독재라든가 환경 오염이라든가 가난이라든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난 같은 것들이 약간은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가난은 헷갈릴 건데 여기서 시대 상황을 갖다가 부각하는 게 아니라 좀 체념적인 태도라든가 아니면 아버지에 대한 연민이라든가 이런 게 주제이기 때문에 5번을 답을 고르면 안 됩니다. 오케이? 요거는 선지에 많이 나오는 거니까 시대 상황 부각은 선지에 많이 나오니까 이것도 알아둬야 됩니다. 자, 2번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번이니? 5번이겠죠. 그쵸? 5번에서 뭐야? 일상을 극복하는 거 말도 안 되는 거고. 개념 수용 이렇게 답 맞추고 너무 쉽죠? 끝인가? 자, 이거는 개념 노트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는 식으로 해봐. 자, 그 다음에 3번 나와다의 공통점 정답 몇 번이니? 3번이죠. 유사한 자연물에 빗대서 인물의 처지를 부각한다. 그쵸? 자연물이 뭐가 있니? 나는 뭐가 있어? 강물 같은 거. 다는 뭐가 있니? 다음에 뭐 떠올라야 돼? 제비죠, 제비. 그쵸? 이렇게 해서 자, 요거 많이 나오죠. 공간적 이동에 따라서 시상을 전개한다. 시상이라고 돼 있는데 그냥 시를 전개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됐어? 자, 공간적 이동에 따라서 시상을 갖다 전개한다. 이거는 이제 다라고 해야겠죠. 그 제비 나오는 아버지 나오는 거. 다는 맞니 안 맞니? 다는 요거는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맞아. 근데 뭐가 잘못됐어? 인물의 상황 변화 이게 아니겠죠. 됐어? 공간이 달라짐에 따라서 인물의 어떤 상황이 변화된 게 아니다. 그냥 가난한 상황은 똑같은 거야. 여기서 인물의 상황 변화됐다면 이제 부자가 됐다라든가 아니면 뭐 극단적으로 뭐 돌아가셨다라든가 뭐 이렇게 뭔가 큰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D가 X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여기 나오는구나. 그래서 정답 구하면 물 살아오는 상황을 갖다가 썩은 물에 표현함으로써 처지를 갖다 부각한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니? 이제 제비죠, 제비. 제비. 헌신하는 아비에 빗대어서 아버지의 처지를 부각한다. 나머지는 다 찾을 수가 없고 4번은 자, 적절하지 않은 이것도 뭐 쉽죠? 그쵸? 정답은 몇 번이니? 2번입니다. 2번. 아버지가 자신을 동일시 아니죠. 이거는 뭐니? 어머니죠. 어머니, 엄마. 그쵸? 읽어보면 어머니가 되게 수척하고 힘들다는 거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뭐 금방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자, 이거 쓰면 흙바람은 삶의 어떤 고난 시련, 달빛은 엄마와 동일시되는 거, 호두와는 자기 바꾸기가 쉽지 않음이죠. 그 다음에 궁핍하고 그림자는 가족을 생각하는 어떤 아버지의 마음. 이렇게 긍정적인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단어 체크해서 진짜 꼭 알아둬야 되는 단어 명시적 별표. 명시적 중요합니다. 명시적. 분명하게 드러내는 거. 자, 이거하고 반대되는 거 명시적하고만 드러내는 게 아니라 암묵적인 거 중요합니다. 암묵적. 오케이? 암묵적. 그래서 암묵적이 이제 뒤에 나오죠. 그렇죠. 요것도 별표. 밖으로 나타내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돼? 의사가 조금 살짝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암묵적 강요 이렇게. 됐어?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어떻게 돼? 인간의 어떤 직관이라든가 머리가 있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어떻게 되냐? 이걸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고. 사자성어는 내가 별표 쳐줬냐? 안 쳐줬지? 자, 여기서 중요한 사자성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야. 이거 외우는 건 여러분 하는데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왜? 내용을 약간 이제 변형시켜갖고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자, 수주대토는 한 가지를 얽매여 발전문을 어리석은 비유적으로 이룬 말. 오케이. 요거는 스토리를 알아야 되는 거죠. 수주가 뭐야?
지킬수 구루주자입니다. 자, 이렇게 흙이 이렇게 있으면 나무가 이렇게 구루터기가 있어. 구루가 있습니다. 나무 구루가 뭐야? 나무를 베고 난 다음에 나오는 밑동 같은 게 이제 구루죠. 오케이? 거기서 뭘 하고 있어? 기다리고 있다. 토끼를. 왜 기다려? 얘가 한번 어떻게 됐니? 토끼가 이렇게 있으면 토끼가 막 가다가 어떻게 돼? 구루터기에다가 어떻게 돼? 꽝 하고 박아갖고 죽었습니다. 말이 안 되죠? 토끼가 막 뛰어가다 구루터기에 꽝 박아갖고 뇌진탕으로 죽었어. 그러니까 농부가 딱 보더니 웬 토끼고기냐, 웬 떡이냐 그걸 낼름 이제 먹었죠. 얼마나 맛있었겠니. 그래서 어떻게 한 거야 그 다음부터? 계속 구루터기 앞에만 지키고 있는 거야. 또 토끼가 언제 부딪히나. 그거는 이제 로또에 당첨될 만한 이제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의 확률이죠. 그쵸?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기대하고 계속 어떻게 돼? 구루터기에다가 기다리면서 토끼가 머리를 꿍 봐서 죽기를 갖다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야. 그래서 계속 한 가지만 얼매였다. 발전 모른다. 어리석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쭉 외워주고 다 불러줄게. 밖으로 나타내지 않은데 은연중에 나타내는 겁니다. 명시적으로 안 나타내는 거고 암묵적 강요. 자, 이거는 살아있는 건 생애 최고의 날. 요건을 충족하다. 뭐 이런 것들은 해야 되냐. 그냥 실업이죠, 실업. 근데 이제 명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단어 시험에 나올 때 주로 나오는 게 뭐니? 서술어죠, 서술어. 동사, 형용사 많이 나오고 이런 명사는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 하면 읽어보면 돼. 유용하다라는 것은 쓸모가 있는 거고, 용이 뭐야? 용이 사용이죠, 사용. 사용하면서 쓸모가 있는 겁니다. 특정은 특별히 지정. 편익, 편리하고 유익. 여기다 써놓자. 편익 중요한데 편익이 뭐가 될 수 있냐면 효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효용. 그 다음에 이거를 만족감. 이렇게 이제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이제 비슷하게 많이 쓰입니다. 오케이. 효용이 있다. 만족감이 있다. 이렇게. 손실은 그냥 손실 본 거고, 명시적인 것은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고. 10번의 정답은 3번. 기운이 생생하다라는 건 뭐냐? 힘과 기운에 관련된 겁니다. 힘과 기운이 왕석한 거고 명백하고 또렷한 게 아니야. 여기서 생생한 거는 문맥상 다 파악할 수 있을 거고. 11번은 정답은 4번인데 요거 잘 안 쓰입니다.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이거는 그냥 강, 호수의 건너편의 언덕이나 기슭. 그걸 대안이라고 하는데 거의 안 쓰이죠. 이렇게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번 써보면서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우리나라 단어가 워낙 많으니까. 면밀히는 뭐니? 자세히. 전형적인 것은 대표적인 거. 여기서는 손 내밀어 주기를 간절히 기다리니까 뭐니? 학수고대. 자, 교재 덮어봐. 교재 다 덮어. 교재 덮어, 빨리. 오, 덮어. 움직이지 마. 교재 덮어. 눈 감어. 눈 감어. 손 책상 위에. 손 책상 위에. 야, 근데 바다가 지지의 미니 오리 바다가. 자, 눈 뜨세요. 자, 지금부터 종이를 A4 종이 나눠줄 테니까 단모음 체계표하고 자음 체계표를 씁니다. 써봐. 자음. 저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뭐 어쩔 수 없지 뭐. 자음도 해야 돼. 선생님 근데 자음이 자음이 뭐야? 자음이 뭐야? 야! 자음이 뭐야? 초등학생이냐? 자, 뭐 기억, 니은 이거 해야 되냐? 이게 어떻게요? 살려주세요. 단모음 체계표 알죠? 다 했어. 모음이 아예요야? 빨리 해.
써. 남은 거 있으면 주고. 너무 많이 나는데. 나도 선생님 이거 아니 그다음에 연설을 또 모르게 여기. 낀 거잖아. 단모음 세개표, 그다음에 자음 세개표. 포기야? 어? 빨리 포기. 개념 조건에서 찾아봐. 개념들 전화하고. 아니죠. 아니 얘는 지금 못 외웠대잖아. 수업도 안 들어오고. 그다음 선시우. 뭐 하나도 모르지? 그치? 빠졌어. 그렇게 하는 개념 조건에서 있어? 나머지는 빨리 써. 어딨어요? 176쪽인가 있어. 아 그거 아니야? 아니 선생님 표는 알겠는데 안에 뭐가 해당하는지 모르겠어. 아 그러니까 다 외워야 돼 철저하게. 표를 모르겠네. 자 뭐라도 글 적어봐. 다 외우라고 그랬어 선생님이. 이건 뭐야? 이거 이거요. 아 요거 그냥 맞아. 요거. 아 그래 재우. 뭐예요? 잘하네 재훈이. 어우 재훈 최고. 멋있다. 아 근데 자음을 모르겠어. 근데 저 자음이 표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위에 뭐가 나도, 있는지. 나도. 그렇지 그걸 뭐 기억이 안 나더라도 되면 기억을 한번 떠올려봐. 그러면서 암기가 되는 거야. 암기라는 것은 뇌에 새기는 겁니다. 살려줘. 뇌에 내용을 새기는 거야. 어떻게? 자꾸 떠올려야 돼. 안 떠올리는 거는 계속 차분하게 하고 떠올리고 정 안 되면 보고 다시 또 떠올리는 과정. 새겨야 돼. 새긴다라는 거야. 조각한다라는 건데 그거 떠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암기 기본입니다, 여러분. 오케이? 그냥 계속 보고 자연스럽게 외워지겠지. 이렇게 하면은 고등학교 때 많은 학습량을 갖다가 따라갈 수가 없어. 니은 씨. 아 진짜? 아니, 뭐 벌써 맞지? 아니 뭐지 생각이 기억이 나. 그럼 희미하게. 희미하게만. 블러 처리된 것 같아. 어, 외웠어. 이건 내가 외웠어. 대충 맞겠지. 뭐 정확하진 않겠어. 이거 고중 잘하고 있어. 고중정. 아니 이거 자음이라고 쓴 거야. 입술. 이게 자음이 아니잖아. 모음이잖아. 아 그래요? 모르는 다음 운동 아니야? 여기 선생님 자음이 재훈이. 이런 거 아니었어요? 그거 뭐? 아 그래? 아니 잠시만 너 뭐야? 아니 진짜 어떻게 기억했냐? 나 하나. 중근 셔서 여기는 하나다. 치 위. 그런 거 있지 않았어? 그건 뭐였어? 여기 여기를 여기 들어가야 돼. 처음에 네. 높아져. 아닌데. 이 위에 뭐가 있었는데? 내 기억에 위에 뭐가 있었어? 순서 3 위가 되잖아. 바다구나. 그런가? 그거다. 아, 그러네. 여기가 없죠. 그거 있지 않았어? 어쨌든 홍준아, 너 수업 든 거 아니야? 영상보가? 알고 있네. 그렇죠. 맞아 맞아. 어떻게? 말 조용히 해라. 내가 다 알고 있어. 중간이 이 정도 훌륭하네. 이게 제거 아, 너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아 뭐지? 잘하네. 기억이 안 나. 안 나는 거는 비워두고 기억이 나는 것만 해. 이해했어요. 어? 아니 잠시만 이게 왜 그거지? 이거는 네. 기본적으로 되고 이게 이제 뭐냐면 예사 수업이 아 맞다 맞다. 전부 어선들이 이렇게 들어가요. 아 여기 연주야. 썼어요. 야, 뭐 하고 있어? 뭐 하냐 예 예사. 많이 썼다고. 진짜로? 네. 하는 곡이 아닌데. 거센 소리 이런 게 있지 않았어? 네. 차를 들어가면 뭐야? 파해가 뭐 해가 못 말하는 거잖아. 차이 들어가는 찰과 안 뭐야? 찰. 쳤어. 비비는 거. 아 맞. 얘는 좀 꺼내. 수업하려. 제 야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그런 거 써야 되는 거를. 비유만 많이 하고 있었는데. 잘했어. 잘했어. 다 했어. 뭐 다 했어. 이거는 여기 써야 돼. 어떻게 써? 선생님 다 했어요.
거. 안 울림 아, 소리? 이거 외우는 거 왔단 말이야. 울림 소리는 야, 뭐야? 이 표만 썼지. 내가 맞는지 확인 좀. 그다음에 흐르는 거. 기운. 어떤 학교에 그 선생님 저 원준이한테 검사 받고 있어요. 예. 알았어. 자, 오케이. 스톱. 순서 바뀌었대. 스톱. 순서 바뀌었어. 스톱. 화요일은 자, 여기까지 하고 화요일이야. 스톱. 인사. 네. 뭘 하는 거야? 화요일이 두 개. 하찮은 자, 쉬는 시간에 여기까지만 스톱하고 집어넣고 쉬는 시간에 뭐 빨간색이나 파란색 볼펜으로 자기 부족한 거 있으면 한번 채워놔. 그냥 다시 그릴게. 됐니? 다시 그리는 것도 좋겠지만 자기가 그린 흔적에다가 좀 스톱 지워놔. 자, 자 여기 보면서 또 있을 거니까 쉬는 시간에 집어놔. 이제 아, 여기 또 나오잖아. 깨달았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울 때는 어떻게 되는 거니? 혀의 위치가 앞이냐 뒤냐, 혀의 높이가 위냐 중간이냐 아래냐, 그 다음에 평순이냐 원순이냐, 이렇게 해서 이걸 다 외워줘야 됩니다. 이게 뭐니? 입술 모양이구나. 그래서 키위 제외해 금붕어 조화, 이렇게. 이게 장점이 뭐야? 이게 앞에 있는 게 전설이구나, 뒤에 있는 게 후설이구나, 이렇게. 자, 헤이. 정답하면 뭐니? 여긴 전설, 평순, 그 다음에 중, 애는 저, 그쵸? 이거는 낮추고, 입을 더 벌려야 된다. 중요합니다. 별표. 입 벌리는 것도 꽤 많이 나와. 답 맞추세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서는 자, 기억과 좋은 방법이죠. 좋은 방법. 좋은 방법은 만드는 거야. 그래서 뭐야? 기본적으로 울림소리, 안 울림소리 이렇게 있고요. 파찰음, 마찰음, 파열음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죠. 기억과 좋은 방법이 같은 거는 뭐니? 이거는 바다가니까 뭐야? 파, 여름 되겠죠. 바다가 맨 위에 있으니까. 그쵸? 비슷한 거는 이렇게 비읍, 기억, 이 계열, 피읍, 키읍. 나도 느꼈는데 틀려. 좋은 내가 다른 거 느꼈네. 됐니? 자, 이응과 좋은 방법이 같은 것은 이응은 미니 오리 오에 해당되는 거겠어. 이거 뭐야? 울림소리면서 비음이 되겠죠. 그쵸? 미니 오리 니은 미음 이렇게 되겠죠. 비읍. 자, 쌍비읍은 바다가 해당되는 거에 된 소리이기 때문에 소리 세기가 같은 거죠. 자, 소리 세기는 좀 안 했는데 거센 소리, 된 소리, 그 다음에 예삿소리 이렇게 되는데, 예삿소리가 제일 좀 세기가 좀 낮은 거고, 거센 소리가 소리 세기가 제일 큽니다. 된 소리가 좀 큰데 가운데 있다라고 보면 돼. 그래서 이거 다 된 소리 쓰면 됩니다. 된 소리. 자, 그 다음에 티읕과 고센 소리가 세기 같은 거는 거센 소리 다 써주면 됩니다. 키읔하고 피읍. 오케이. 자, 소리 세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거 일단 전번에 많이 좀 강조 안 한 것 같은데 시간이 없어서, 그 다음에 예삿소리보다 뭐가 크다? 된 소리가 크고, 된 소리보다는 거센 소리가 큽니다. 이렇게 써놔. 자, 5번에서는 좋은 위치죠. 좋은 위치는 앞에서부터 입술, 잇몸, 그쵸? 바, 다. 두 번째가 되는 거니까 좋은 위치는 뭐야? 잇몸 또는 윗잇몸이 되겠지, 그쵸? 이거는 니은, 리을, 시옷하고 비슷한 형식,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표를 어느 정도는 좀 대충 그려놓고 찾아서 푸는 게 제일 편합니다. 확실하고. 자, 그 다음에 3번은 이거는 X, O, O, X. 오케이. 자, 풀 같은 경우에는 여린 입천장 밀착이가 아니죠. 피읍이라는 것은 바다가에 있는 비읍하고 해당되는 거잖아. 뭐야? 입술에 연관되는 거죠. 입술. 여린 입천장은 이 뒤쪽에 나오는 거고, 이건 입술하고 연결되는 거야. 4번은 자, 두 입술을 맞닿게 하는 건 이거 맞겠죠. 왜? 물불이 다 입술하고 연결되는 거니까. 근데 어떻게 되는 거니? 목청을 울리지 않고 소리 내야 된다? 아니죠.
이거는 이제 미음은 이제 아니게 되는 거지. 비읍은 맞고 목청을 울린다라는 건 울림 소리가 되는 거니까. 4번은 이 단어는 첫 번째 음절의 모음은 어떻게 되는 거야? 입술을 동글게 우물린다. 무슨 모음이 되는 거야? 원순. 그 다음에 높이를 갖다가 두 번째 음절에서는 중간으로 이렇게 하는 거다. 어떻게 되는 거니? 중모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래서 키, 위, 제외, 해, 금붕, 조가 이렇게 간단하게 딱 쓰고요. 원순인 걸 갖다 어떻게 돼? 이렇게 찾고 중모음인 거 이렇게 찾고 됐어? 이렇게 되면은 키, 위, 잠깐만 뭐지? 왜? 오가 없는데. 쏘리 이게 두 가지가 겹치는 게 아니죠. 쏘리 미안하네. 두 가지가 겹치는 줄 알았네. 그래서 요거 때문에 헷갈렸는데 처음에 원순 모음만 찾으면 돼. 그러니까 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중간 모음 5하고 저니까 정답은 5번이죠. 5번. 이렇게. 난 이 두 가지가 조건이 겹치는 줄 알았는데 첫 번째 음절하고 두 번째 음절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은 두 가지 이렇게 다 나오네. 오, 복잡하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파차름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이거에서 어떻게 돼? 다 이렇게 좀 따져줘야 돼. 그래서 파차름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니? 여기 지읒이 되는 거고 거센 소리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아니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거센 소리 어떻게 되는 거니? 치읓이 해당이 이제 안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는 거니? 요거 살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아니면 요거 되겠죠? 그쵸? 거센 소리 포함이니까. 그쵸? 모음에서는 이걸 갖다 다 하면 조건을 따지면 모음이 뭐가 나와야 돼? 모음이 어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쵸? 평순 모음. 그러면서 쭉쭉쭉 여기서 전설 빼지고 요것만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전설 모음이 아니게 되니까 중모음 돼서 이거는 어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야? 2번. 그쵸? 찾아내면 이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 자, 6번은 한글 모음놀이에서 자, 이거는 앞쪽이 중요한 거죠. 앞쪽. 그쵸?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니? 전설. 이거는 입술을 갖다가 평평하게 하는 거니까 뭐니? 평순. 자, 그래서 입을 조금 혀가 어떻게 돼? 높은 상태로 가니까 이거는 고모음. 됐어? 세 가지를 갖다가 다 충족시키는 건 뭐겠어? 이겠죠. 2. 그쵸? 정답 몇 번이니? 3번.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는 전설모음, 평순모음, 고모음, 자, 7번은 오케이. 여기서는 이제 뭐니? 비음이자 울림소리 미음. 그 다음에 아빠인 안울림스, 파열인 비읍을 갖다가 습득하게 된다. 이렇게 나오죠. 잘못된 것은 미음은 비보다 강하게 파열된다. 미음이 아니죠. 미음은 울림소리잖아. 파열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바로 1번이 X죠. 답은 금방 고를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죠? 자, 발달 순서는 두, 입술. 그렇죠. 근데 이제 바다가 붙어서 바하고 미니오를 할 때 미니까 맨 앞에 입술에서 나온 소리가 이제 가장 쉽게 나온다. 그래서 하지만 이건 비음이고 울림이고 미음이 되는 거고 파열음이고 안울림이고 비음이 되는 거. 3세 때, 2세 때 이렇게 되는 거. 시간이 약간 부족할 것 같아서 간단하게 뭐 동영상 보고 좀 쉬든가 이렇게 할게요. 자,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이 좀 안 본 거예요. 가속기 질량 분 이거 이거 나옵니다. 방사선 이거. 근데 좀 보다가 그냥 선생님이 이해를 좀 안 했어.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비문학에서 언제든지 나올 수 있을 만한 어떤 지문이야. 이거는 잘 나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 보도록 하고요. 오케이? 그래서 요걸 갖다가 이제 볼 테니까 이거를 보고 이해를 하려면 이 내용들을 갖다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좀 읽어야 돼. 그래서 이런 거 좀 읽어오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좀 유튜브를 좀 이 동영상 보고 그 다음에 수업을 또 진행할게요.